크리스마스가 지난 이후에 그 다음날 26일에 이 단지 내에서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집주인뿐만 아니라 그 여행자들도 괜찮고 뭐 다 참석할 수 있는 자리인데, 저는 이런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 사람 많고 뭐 다 같이 어색하게 만나서 얘기하고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해서 그냥 분위기만 보고 싶어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뷔페처럼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었어요. 아무도 물에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많이 먹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것을 보고 근처 빅시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갔거든요. 그랩을 부르면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물론 더 빠르지만 걷는 것보다 우선 빅시마트로 걸어갑니다. 근데 빅시마트 보니까 확실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이후로 주로 빅시마트를 많이 가거든요. 여기에서 푸드코트가 있는데 푸드코트도 정말 쌉니다. 퀄리티도 괜찮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좋은 건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제가 물론 일찍 가서 그렇겠지만 이날은 먹진 않았고 다음에 한번 먹으러 몇 번 갔었습니다. 테슬라의 마크가 있는 전기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26일은 뭐 특별히 하지 않았고 28일에 찡짜이 마켓을 갔거든요. 여기 사진이 제가 많이 없습니다. 주말 마켓이라고 알고 있는데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 엽니다. 평일에도 다 열고 하는데 정경만 우선 찍었고 안에 들어가서 하나도 찍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제가 다녔던 모든 마켓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예쁘긴 예쁜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장 비쌌어요. 굳이 여기서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가성비랄 것도 없이 그냥 뭐 주머니 여유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좋아하실 건데 저는 주머니가 여유가 돼도 여기서 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 거긴 하지만 전부 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사지도 않았어요. 액세서리를 좀 사고 싶었긴 했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사진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곳에서 훨씬 더 싸게 샀었거든요. 물론 퀄리티 차이는 분명히 있긴 하겠죠. 하지만 뭐 제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 근처에 몇 블럭만 가도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정말 싸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 식당에서 고르는 메뉴판이 있는데 면 종류, 그리고 토핑 들어갈 거, 그리고 밑에 그 외 재료들 골라서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70에서 90바 정도면 충분히 국수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되게 토핑 잘해서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고 그 맞은편에 있는 찡짜이 빌리지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마켓은 거의 다 닫혀 있었고 아마 죽은 시장 같아요. 찡짜이 마켓이 뜨면서 찡짜이 빌리지는 거의 죽은 느낌이었고 여기에 있는 커피숍을 갔습니다. 책상마다 다 콘센트가 있어서 괜찮았고 손님도 많이 없었고 한 번에 손님이 확 있었는데 그때는 갑자기 그냥 확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만 다 하시는 손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날은 찡짜이 마켓 가고요. 찡짜이 마켓 갔다가 로터스 마켓을 갔었거든요. 로터스 마켓이 근처에 또 큰 게 있어요. 쇼핑몰이. 그래서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서 과일도 좀 사고 여러 가지 좀 푸드코트도 있고 많이 팔았었는데 생각보다 좀 비싸서 이제 빅시마트가 싸다 보니까 굳이 다른 데서 푸드코트를 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돈을 좀 같은 메뉴면 굳이 이런 데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날은 이 마켓에 큰 기대를 하고 찡짜이 마켓에 큰 기대를 하고 왔지만 그냥 실망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가장 비쌌던 것. 그리고 나서 요 며칠 동안 계속 만들어 먹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김복도 만들고 파스타도 만들고 빅시마트에서 파스타를 샀었거든요. 그래서 파스타 만들어 먹고 그리고 거기에 삼겹살 구워서 같이 먹고 파스타랑 야채도 같이 구워서 먹고요. 그리고 29일쯤에 처음으로 낮에 한번 수영하러 가봤어요. 사람이 꽤나 있긴 하더라고요. 그 수영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랄까 수영이 아니죠. 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수영하기에는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 구석에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잘 피해 다니면서 그래도 뭐 해볼만 했다. 그래서 좀 누워있다가 돌아왔습니다. 31일에는 이제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다시 또 외출을 좀 해봅니다. 커피숍을 갔었는데요. 이 커피숍이 흡연까지 가능한 커피숍이더라고요. 그래서 밖에는 테라스 있는 곳은 흡연이 가능한 곳이었고 실내는 아니었고 제가 갔을 때는 아무도 없어서 다행히 이곳에서 촬영을 좀 했습니다. 작업도 좀 하고요. 촬영 중에
비행기가 날라와가지고 볼만했어요. 아, 공항이 되게 가깝게 있구나. 그래서 비행기 좀 보고 그랬습니다. 커피숍에 있다가 랑미라는 햄버거 집에 왔거든요. 수제 버거집. 여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가격은 뭐 그냥 뭐 그랬고 뭐 깔끔했었고 햄버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햄버거는 그러고 보니까 처음 먹어봤네요. 치앙마이에서 첫 햄버거가 수제버거. 그러고 나서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을 왔어요. 그냥 무작정 들어갔거든요. 야외에서도 작업할 수 있었고 다 그늘이었고 저는 실내로 들어갔고요. 종종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약간 협소하지만 뭐 눈치 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곳에서 디저트랑 같이 먹으면서 음료도 좀 먹고 그래서 작업을 좀 한두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날 처음으로 마야몰을 갔거든요. 제가 마야몰 쪽을 아예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싼 곳 위주는 많이 안 갔습니다. 되게 저렴한 곳 위주로 갔고 저렴한 곳도 다 괜찮았기 때문에 마야몰 맞은편에 일요일이라 그런지 이날 여러 가지 스트리트 푸드가 있길래 스트리트 푸드를 꼬치를 7개 100바 정도여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7개 꼬치 먹었는데 다 성공적이었으나 맛있었습니다. 물통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음료수는 사지 않았고요. 마야몰 한 바퀴 좀 돌았어요.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가지고. 근데 역시나 비쌌다. 하지만 크고 시원했다. 마야몰에서 그랩을 타고 지금 복귀를 합니다. 마야몰 그랩은 되게 잘 잡히더라고요.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녁에 와서 이제 다시 플렉스를 하는데 여기 특이한 게 포테이토 코너라는 프렌치 프라이 체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시켰는데 양념 감자의 시즈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 때 눅눅해져 가지고 그냥 그랬습니다. 이제 바삭하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다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피자 1+1을 시켜서 이제 다른 메뉴를 시켰거든요. 피자를 다른 거에서 시푸드 위주로 시켰는데 저것도 맛이 없었다. 그래서 콜라만 엄청 먹었다. 결국 이것을 며칠 동안 먹었습니다. 다 못 먹어가지고. 배달 이날 되게 늦었거든요. 아무래도 연말이고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배달이가 1시간 20분 걸렸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 예상하고 배달을 시켰는데도 늦었던 거죠. 11시 한 40분, 11시 30분쯤에 출발을 합니다. 바로 센트럴몰 쪽에 불꽃놀이를 한다고 제가 우연히 본 게 있어서 불꽃놀이 한번 카운트다운 세면서 불꽃놀이 좀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가는 행렬들도 꽤 있었고요. 사실 이제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해외에서 새해를 보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새해를 보내면 예전에는 30대 때 그냥 보통 제주도에서 보냈거든요. 불꽃놀이는 보진 않고 1월 1일 해 뜨는 걸 보러 갔어요. 불꽃놀이 이거 사람 많이 모이고 뭐 이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해 뜨는 거를 오름을 올라가서 봤어요. 그 오름도 유명하지 않은 오름이라 아는 사람 많은 오름이라 사람도 많이 없고 조용히 그냥 마음 다져러 다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는 해외에서 혼자 새해를 맞이하고 연말을 보내는 걸 시도를 하는 거죠. 사실 불꽃놀이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근처에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가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불꽃놀이가 어디에서 터질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이 센트럴 몰에서 터집니다라고 얘기했지 어느 쪽에서 터질지를 예상이 안 가가지고 결국 가서 봤는데 도착한 공간에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겠구나. 저 입구도 보이잖아요. 치앙마이 카운트다운 2016. 그럼 여기 입구 쪽에서 하면 저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기다리고 이제 막 저기 멀리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불꽃놀이 하면서 뻥 때리고 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제 머리 위에서 더 큰 소리로 터지고 있었던 거죠. 왜 소리가 크지? 저 멀리 있는 데니까 제 머리 위에서 엄청 터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기 불꽃놀이를 보려면 포인트를 알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 제가 그쪽 길로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간다면 이곳에 디콘도 사인에 머문다면 불꽃놀이는 어디서 봐야겠다. 제가 포인트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다리 건너서 보면 되거든요. 거기 인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충분히 멀리서 불꽃놀이 잘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간 터졌던 불꽃놀이 계속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좀 외롭긴 했죠. 안 외로울 수가 없죠. 주변에 다 혼자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솔직히 대충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혼자 있는 사람은 없었고 다 친구들, 연인 아니면 가족 그렇게 있었죠. 뭐 혼자가 처음도 아니고. 그래 와서 돌아와서요. 그날 1월 1일에 외출이나 좀 해보자 해서 갔는데 1월 1일에 외출하는 거 좀 비추천입니다. 왜냐하면 문 연예 가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날 좀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걸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냐고 커피숍 연대가 없어서 겨우겨우 커피숍 몇 군데 찾다가 그냥 지쳐서 집에 돌아온 날입니다. 초반에 되게 예뻤고 사람도 많이 없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엄청 웨이팅도 길어지고 사람도 많아서 눈치 보여서 그냥 나왔거든요. 저 혼자 2인석 테이블에서 작업하고 있긴 했었는데 작업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가지고. 여기는 펀 포레스트 카페라는 곳인데 사람이 정말 갑자기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오픈런을 하고 좀 여유 있을 때만 있었고 나머지를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카페였습니다. 여기 좋았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2월에서 1월 1일까지 이제 새해까지 왔었는데요. 이번엔 촬영한 게 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잘 편집해서 그냥 브이로그 써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뭐랄까 제 채널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생각하면 할수록 굳이 이런 거를 찍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 12월 후반부에 좀 놨거든요. 그냥 폐기 처분하자 라는 생각해서 그냥 찍고 싶은 것만 찍고 했었는데 우선은 제가 추억하고 싶고 몇 년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던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내 모습을 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저장하기 위해서 아카이브처럼 그냥 찍고 이렇게 편집하는 겁니다. 이젠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제가 귀국이 1월 8일쯤이었으니까 이제 나머지 약 일주일치가 남았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서 모두 마무리하고 치앙마이 한 달 어땠는지 제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다음 편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